우리는 살면서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EBS에 제안 하나 좀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네, 어떤 제안이시죠? 네, 혹시 영유아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네 들어봤죠. 네네. 어머, 알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아, 저 후연인데요. 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짧은 통화가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현희 씨는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짜 많이 컸다. 어머,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금방이야. 진짜 금방. 평범한 직장인에서 개그우먼으로 30이라는 늦은 나이였지만 꿈을 위한 도전에 성공한 현희 씨였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였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중요한 전환점, 결혼과 출산. 아내로 또 엄마로 현희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정말 준범이 때문에 요즘 참 행복하다. 27개월 된 진짜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엄마 보고 싶었어. 일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저한테 달려오더니 엄마 보고 싶었어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 행복하고 뭐 먹을 때 엄마도 먹어봐. 정말 우리 어머님이 항상 이 맛에 애기 키운다면서 앞으로 크면 더 많이 챙겨줄 거라고 하는데 준범이 꼬리 달리 꼬리 잡기. 준범이 잡아라.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버거워진 엄마의 자리.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내가 못하는 애였구나. 아, 내가 이런 건 좀 취약하구나. 이런 걸 우리 준범이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는. 지금까지는 먹고 자고 싸고 이거였다면 이제는 정말 사회생활, 그다음 배움, 뭐 어떤 교육, 또 아이가 잘하는 거를 또 캐치해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해줘서 방향성을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또 부담감도 있고 사실. 비록 현실은 서툰 초보 엄마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는 노력은 누구보다 열심이죠. 믿고 기다리기 엄마의 믿음이 아이를 변화시키다. 그게 안 되니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유독 이 구절이 현희 씨 마음에 와닿은 이유. 여기에도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이제 보내고 원래 그거에 맞게 이제 아이가 적응을 하면 낮잠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과정이고 또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한테 묻지 않고 내 스스로가 거기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낮잠을 재우지 않겠습니다 해서 한 3달을 혼자 낮잠을 안 재고 일찍 데리고 오니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는 오히려 더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내가 그걸 끊는 거니까 한번 김장하는 날 애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김장 마치고 그냥 한번 재워볼게요 했는데 웬걸 너무 잘 자고 오고 기분이 더 좋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안쓰러워서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도 견디고 그 자는 시간 또 아이들이랑 생활하는 이걸 견뎌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안쓰러워서 너무 반성하고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 25개월 무렵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현희 씨. 사실 2, 3세가 되면 현희 씨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관 보육을 시작합니다. 무려 71.3%의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죠. 하지만
4세가 되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30개월에 들어선 준범이 역시 이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이슬 씨랑 좀 깊게 나눈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녀요. 보육 위주로. 근데 이제 아이가 언어도 빠르고 지적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프로그램이 좀 챙겨야 되는 데를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4세는 이 배우는 시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느 기간을 보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저희 부부 늘 대화 주제인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집을 보내자니 유치원이 눈에 밟히고 유치원을 보내자니 어린이집이 아쉬운 현희 씨. 그렇다고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애기 소리가 어머 놀이터구나. 가라니까요? 아니 여기 어머님들 계시나? 가봐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애들이 까르르 이 시간에 웃고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이 친구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4살이에요. 4살. 네. 4살이면 지금 어린이집 다녀 아니면 유치원 다녀?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어린이집 다녀. 다 몇 살부터 다녔어요? 10개월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머 빠르다. 왜요? 전 100일부터 다녔고. 아니 그러면 이 친구야말로 내년에는 그럼 내년에 어린이집을 계속 가요 아니면 유치원을 가요? 내년에 어린이집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네.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치원 신청 넣은 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 입시야. 입시만큼 힘들어요. 키감이니까 늦게 하원을 해야 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계속 일단은 있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은 조금 그 딱 시하원 네, 시간이 네. 또 정해져 있은. 아니 그럼 여기는 어린이집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네. 유치원 유치원 몇 살이에요? 지금 6살이에요. 그럼 몇 살부터 유치원 다닌 거예요? 5세부터. 5세부터? 그러면 4세까지는 어린이집 다니다가 네. 그럼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5살도 어린이집이 있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마다 달라서 네. 이제 5세는 받아주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도 그래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김에 그냥 유치원으로 바꾸게 된 거. 지금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인데 좀 공간이 넓은 유치원이라든지 좀 많은 신체 활동 할 수 있는 데는 맞아. 어떨까 이런 고민을 살짝 맞아, 하긴 맞아. 하거든요. 그게 근데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그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통합된다고. 그래서 영유아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유아학교?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먼저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모든 아이들에게 상향 평준화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한 생애 초기 발달을 지원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관 이동과 선택에 따른 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는데요. 0세부터 5세까지 네, 그럼 네. 쭉 가는 거네?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어디 뭐 고민 안 하고 그 학교 가기 전까지 그냥 0세에서 5세까지 연계되는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우고 학교를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 사실 옮기는 것도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네. 적응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선생님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파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역마다 이제 문화가 좀 다르고 이제 가리키는 게 너무 다르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돼서 갈 수 있다 하면 맞아. 저는 그냥 충분히 무조건 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째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게 영유아학교. 저는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보육도 당연히 중요하고 교육도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다 되어 있다면은 네. 보내지 않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커지는 영유아 학교에 관한 궁금증들. 그것을 해결해 줄 곳이 한 군데 있긴 하죠. 부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전 지금 27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그 혹시 영유아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제가 영유아학교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영유아학교를 좀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될까요? 없는 것을 함께 만들자니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안녕하세요. 그 EBS 생애 첫 학교 프로젝트 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그 자문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찾고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혹시 참여가 가능하실까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현희 씨와 EBS가 함께하는 생애 첫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희 씨도 좀 긴장한 모습이죠? 바로 여러 전문가들 틈에 학부모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곳에 모인 8명의 전문가와 함께 영유아 학교의 밑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 함께 고민해 볼까요? 그 영유아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기관은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재는 이원화된 체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유아 관점에서는 그 다니는 기관,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누리게 되는 교육의 질 혹은 돌봄의 질이 되게 달라요. 동네에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영유아 학교를 도입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사실 이완화된 체계를 일어난다는 부분에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할 것 같아요. 정말. 교육과 보육 모두 다 좀 강점을 가진 기관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중요성, 영유아기 발달이 좀 독특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뇌과학 분야 연구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뇌가 생후 초기에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발달하는데 사실은 어떤 교육적 자극 같은 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체제를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의 체제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영유아기 발달을 최적화할 수 있겠다. 네, 자 어찌됐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 험난한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영유아학교에서 지향하는 배움, 놀이, 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논의해 볼 차례인데 먼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학급에서는 교사와 영유아는 그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좀 그리고 또래 놀이 같은 것들이 좀 중요시되는 그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좀 그 교육 돌봄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요소입니다. 과밀 환경은.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좀 감축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0세 같은 경우는 지금 1대3으로 되어 있는데 1대2로 좀 적정하게 낮추고 그다음에 3, 5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목표치는 1대8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0, 2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나 이제 보조교사의 좀 세심한 돌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학급당 1명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있어 방향성은 이미 제시가 된 건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미 이제 저희가 영유아 시기 영유아답게 보낼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목표 아래 놀이 중심 누리 과정이 이미 도입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유아 학교로 가면서도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일단 우리가 영유아학교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게 집에서도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는데 가서 네, 뭔가 얘가 배우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가서 보니까 놀기만 하더라. 또 아이가 왔을 때 오늘 뭐 했니 했더니 엄마 재밌게 놀았어. 라고. 근데 사실 놀이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로 통해서 발달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가 왜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체놀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술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 숨어야 내 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타인 조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인의 입장에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인지라던가 사회 정서, 신체는 물론이고요. 놀이를 마음껏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 얘기 듣고 놀이 중심 교육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아마 우리 인간 발달 시기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일 거예요. 사실 이제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아이들의 0, 3세의 아이들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와의 안전한 상호작용 안에 담겨서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안전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안정감. 네, 아, 나 안전해. 와,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정서가 많이 불안해요. 안정이 안 돼 있어. 그 안정감이 깨져 있어. 언제 뭐가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혼이 날지 모르고 양육자가 자꾸 바뀌고 헷갈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이씨 왜 나한테 이래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 몰라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어떤 그 특성을 잘 고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감을 확보해 줄 것이냐. 예, 요 내용이에요. 지금 다들 말씀 주신 내용들이 거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걸 담는 그릇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환경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아이들의 불안도도 낮춰지고 그다음에 적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아기의 공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기 규제라는 게 1, 3세, 1세부터 시작되거든요. 특히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탐색의 공간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아기에는 좀 발달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자유롭게 유도할 수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공간을 두 번째 교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희 씨의 야심작이자 국내 최고의 영유아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학교는 과연 기한 내에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이지윤 소장님은 조금 남으셔서 제작진 분들이랑 이야기 좀 나누시고요.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핸드폰을 끄고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30일. 영유아 학교 체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들을 이어나갔는데요. 영유아 학교의 기반이 되는 유보통합의 대표 과제들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영유아기 발달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 역시 영유아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데요. 주먹도구가 아닌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가 나왔으면 교육과 교육이 같이 융합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교육적이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영유아 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우리는 그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하면 돌봄 위주의 단순 보육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줄이면서 교사와 아이의 평균 상호작용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이처럼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은 모든 부문에서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누구랑 먹을 거야? 영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는 첫 기간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정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적응하고 있다가 1세, 2세, 3세, 4세, 5세로 올라가면서 그 편안함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과 그다음 돌봄을 함께 배워 나가고 있죠. 이야기 나누기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 나눌지. 모두 잠깐 이야기. 통합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그동안 연령대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기관을 이동하던 4, 5세 아이들도 이동 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아에서 가장 큰 연령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이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자주기술, 기본생활 습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초등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야, 생긴 대로 피어도 꽃이야,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야. 이 시처럼 아이들의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학교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학교가 돼줄 장소를 찾는 일은 예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놀이 중심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놀이로 잔뼈가 굵은 선생님들을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동시에 체험을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모집도 진행했는데요. 영유아학교 체험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일. 수십 차례의 거절 끝에 겨우 찾은 이곳은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서둘러 이지윤 공간 디자이너와 함께 영유아 학교로의 변신을 위한 공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 반은 이제 4세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어떤 것들을 좀 부과해서 공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 고민을 했을 때 정서적으로 좀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은 뭐 이런 안쪽의 공간이나 이런 안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조도를 좀 더 낮춰주거나 아니면 조도를 좀 더 따뜻하게 구성을 해주는, 그다음에 소재도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소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가가 보이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좀 그룹으로 앉아서 소규모로 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공간 또한 조도랑 채광도나 빛 환경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아늑하고 따뜻한 그런 공간으로서 2세를 위한 공간으로 이 부분은 계획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영유아 학교 체험. 놀이 중심 교육의 최적인 기존 환경에 더해 아이들이 놀이하고 배우고 쉬게 될 교실은 최대한 안락함과 친숙함을 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영유아학교 체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을 제대로 알려 놀이가 어떻게 교육이 되지? 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덜어내야 하는 것이죠. 가게놀이 할 때 몇 가지 규칙 같이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래서 다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초록 문으로 나가서 사서 가방장에 넣고 하얀 문으로 들어오자. 놀이 중심 교육이 신체, 인지,
정서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준비 과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베테랑 선생님들이라 해도 결과를 보장할 순 없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의 노는 건 알죠. 저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개그우먼 홍현희와 EBS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70일.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생애 첫 학교 프로젝트 영유아 학교에 가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꿈과 희망을 키워줄 영유아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 자,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등교할 예정인데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아이들이 한 뼘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성장할 수 있는지 저도 함께 지켜보고 또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출발! 우! 얼마나 귀여울까. 하나, 둘. 드디어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두꺼비 뭐야. 일로 오세요. 아유 추워. 일로 오세요. 아이고. 고마운 건 낯선 환경, 낯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는 아이 하나 없다는 건데요. 오늘 영유아 학교에서 함께 지내게 될 아이들은 2세부터 5세까지 유아 40여 명. 아이들이 영유아 학교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도 궁금하시다고요? 놀이로 즐기고 놀이로 배우는 아주 제대로 된 놀이 중심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영유아 학교에서의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그 전에 교실 곳곳에 어떤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놀이할 때의 규칙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도 반드시 전달해야겠죠? 자, 그럼 연령별 자유놀이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2, 3세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능력이 발달하면서 대, 소근육 활동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언어 발달이 시작되면서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는데요. 하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아직 서툴러 따로 또 같이 놀이를 즐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 아이가 나무 블록을 손에 꼭 쥐고 신중하게 이리저리 맞춰봅니다. 마치 의식처럼 말이죠. 2살이 이렇게 진지할 수 있냐고요? 그건 바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놀지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죠. 네모나게 하고 싶은데 작게? 작게 할 거야? 그래 그럼 작은 종이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놀지도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데요. 세 아이의 놀이에서 공통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세 놀이 모두 자기 의사 결정으로부터 놀이가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같은 자율성과 주도성은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놀이 중심 교육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율성과 주도성은 교사의 가르침으로,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키워지기 어려운데요. 놀이라는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주도성을 몸에 익힌 아이들은 4세가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아이들의 놀이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신체 활동에 자신감이 쌓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게 되면서 지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또 창의적인 표현을 즐길 줄 알고 친구에게 관심이 많아지면서 함께하는 놀이에 적극적이지만 인내심과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이 시기 아이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위해
더 깊이 놀이에 몰입하는데요. 때론 평범한 물감놀이가 집요한 도전으로 이어져 해냈다는 요능감을 낳기도 합니다. 한편 장시간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탄생시키기도 하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한 아이. 암호 같은 이건 뭘까요? 7번째 벌달기. 암호의 비밀은 바로 이 트리에 있다는데요. 아, 트리 설계도였네요. 놀이는 이렇게 아이들의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증진시킵니다. 한편 소그룹 놀이도 이 시기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사회성은 바로 이 같은 소그룹 놀이를 통해 키워집니다. 놀이가 진행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아이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잘 듣고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반박하며 거침없이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은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갈등이 심화되면 누군가 토라지는 아이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러면 또 눈치껏 달래주는 아이도 등장합니다. 이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통 능력을, 문제 해결력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쌓아가는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체험을 하는 친구들 중 가장 형님이죠. 5세가 되면 아이들은 친구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적인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아이들의 경우 적지 않은 부모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걱정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선 놀이 중심 교육이 안타깝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죠. 여기를 들어야지. 시작. 구두소를 맹렬히 문지르는 이 아이. 들어봐. 이건 놀이일까요? 학습일까요? 게임 같기도 하고 학습 자료 같기도 한 이 놀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죠. 이거 빼봐. 한글을 이리저리 바꿔보는 아이들. 얘를 쫓다 붙이면 돼. 얘를 돌려봐. 얘? 걔를 돌려. 엄청난 집중력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바로 평소라면 어려운 학습의 대상이었을 한글이 오늘은 재미있는 놀잇감이자 더 알고 싶은 흥미의 대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같은 놀이의 즐거운 경험들이 발현적 문해력으로 작용해 자연스럽게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죠. 그럼 한편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놀고 잘 깨우치는 아이들이라면 선생님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역할도 바뀌었죠.
어린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의미나 지식이라는 것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 보면 그 얽혀 있는 실타래를 들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때로는 후퇴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면 더 건강하고 멋진 일이 일어날지 선택을 하는 그 경험을 더욱 중요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숙련되고 노련한 관찰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때의 지원은 놀이를 하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기 문처럼 이렇게 만들고 문 열리는 것처럼 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뚫어줄게. 아이가 원할 때 직접적인 도움 등 물리적 형태의 지원뿐만 아니라 선생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직접 참여나 조언을 통해 놀이의 확장을 유도하는 상호작용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때의 관찰 내용은 또 기록으로 남겨 아이들의 놀이를 점검하고 발달 수준에 더 적합한 놀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관찰 카메라로 아이들의 놀이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볼 예정인데요. 이분 기억나시죠? 프로젝트위원회의 이영애 교수님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 이렇게 바쁘신 교수님이 어쩐 일로 또 오늘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오늘은 좀 현장에서 놀이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 특히 그중에서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도 오늘 덕분에 배울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착각부터 바로잡고 싶으시답니다. 또 놀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다는 걸 요즘은 좀 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놀이를 진짜 놀이가 아닌 가짜 놀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선별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걸 자기가 필요한 걸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놀이는 인지도 발달시키고 뭐도 발달시키고 뭐도 발달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케줄을 쫙 짜시는 거예요. 숙제처럼 하잖아요. 네, 오늘은 1번으로는 소꿉놀이하고 저도 그랬어요. 체육놀이, 뭐 종이 접기 이거를 막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프니까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이 놀이는 그냥 교육이 돼버리니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네. 근데 이제 놀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들인데 일상적이고 익숙한 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일단 안전감,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편안함이 생기게 되면 그 외에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나 신체 발달이나 창의성, 뭐 주도성, 이 아동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여러 가지 발달들이 잘 굿을 깨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좀 모셨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 교수님을 만나시다니. 안녕하세요. 너무나 우리는 진짜 복 받았습니다 오늘. 놀이 중심 교육이 생소하긴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놀이하고 또 집에서 제가 보는 모습이랑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딱 정형화된 수업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감정들을 풀어나가는지 그런 걸 좀 지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찰 카메라의 주인공은 3살 하희와 동갑내기 하린이, 야무진 두 공주님이죠. 자유놀이가 시작되자 각자 놀이를 찾아 흩어지는 아이들. 하희도 열심히 놀이를 탐색 중입니다. 하린이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벌써 놀이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선생님이 잘라줄게요.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대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 할인이. 야무진 풀질 솜씨가 여간 보통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손가락 끝으로 세심하게 스티커를 떼어내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근육도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찍기가 힘든데 예, 어른들도.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요. 하이가 이거 뜯다 안 되니까 다시 예. 잘라보자 하고 지금 가위 들었어. 보통 주도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어디예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야, 우리 할인이 예, 예. 어떻게든 끝까지 해서 지금 뜯어냈다. 예, 예. 요게 되게 좋은 점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른이 많이 도와주는 아이들은 손을 많이 탄 아이들은 너무 과잉보한 거나 너무 교육에서 이렇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라는 것들이 너무 규격화돼 있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어쨌건 어른의 도움 없이 자기가 척척척척 해나가죠. 저는 사실 할인이가 이렇게 놀이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집에서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스스로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놀이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풀도 너무 정리를 잘하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 네네. 엄마가 이거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면 이렇게 진짜 좀 초보맘들이 실수를 한다니까. 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를 계속 바라보게 돼요. 엄마 입에서 또 어떤 칭찬이 나오나.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행동이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너 이거 안 뜯어지는데 너 이거 뜯으려고 되게 애썼더라. 어휴 힘들었겠다. 그치? 걔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과정, 노력한 부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잘했어, 우와, 이야 이런 거 나 안 그런 거 하셔도 너무 됩니다. 많이 해 집에서. 그러니까 네, 괜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네네네. 나 최고야. 와. 그거는 하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요. 그건 한 30%만 하시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70%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아이를 공백을 채워주세요. 과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할인이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는 하희. 그런데 잘 놀다가도 여기저기 신경 쓰이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 하이는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움직임을 볼 때 어떤 걸 움직임을 보셔야 되냐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놀이를 자꾸 바꾸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 하이는 친구들이 뭘 하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잘 이제 보이고 싶은 건가? 약간 사회성이 좋아서? 아직은 이제 아마 또래 관계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조금 높아서 그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첫째 아이죠. 네, 첫째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게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막 다니면서 자기 놀이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문제인데 또 지금 집중하잖아. 하이는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거를 해내요. 네. 아마 이제 앞으로 조금 하이 같은 경우에는 네가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결국 네가 블록을 다 만들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좀 해내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좀 많이 격려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네, 이런 게 조금 있어주면 엄마랑 조금 더 분리되고 독립된 형태로 아이가 좀 더 잘 성장할 거거든요. 간혹의 어른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이게 아이들의 유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증진시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놀이라고 해서 놀아 하고 우리 어머님도 핸드폰 하시면 안 돼. 같이 노는 것보단 훨씬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과제. 연령을 초월한 놀이에 도전해 볼 텐데요. 놀이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그것도 다 함께 모여 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물어봐야 된다 그랬지? 얼마? 이거 얼마야? 종이 몇 장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고 와서 살 거야. 알겠지? 동생 반 아이들은 손님으로 참여하고 형님 반 아이들은 가게의 주인이 되어 역할 놀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 미니카 가게 열어요. 이준숙이 앞으로 오세요.
지역 정해서 오세요. 가서 같이. 나는 칠환하고 싶어요. 놀이의 시작은 무엇을 얼마에 팔지 아이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건 왜 비싸게 받았으면 좋겠어? 반짝이 종이가 멋있으니까. 아 좋아. 그러면 얘들아 이건 어떡할까? 얘는 반반이래. 반짝이는 거 반, 그다음 안 반짝이는 거 반이라는데 얘는 얼마로 할까 그러면? 그러면 10원. 10원 이유는? 더 적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 반짝이보다 더 예쁘잖아. 둘 다 있으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6원이랑 10원 사이가 어디지? 6원이랑 10원 사이? 우리 저거 왜 8이라고 생각해? 왜?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 그러면 8원이 더 많으니까 반반 미니카는 8원으로 하고 반짝이는 아까 말대로 6원, 나머지는 5원으로 적어서 해봅시다. 이처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협상과 조율의 과정은 아이들을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시끌벅적.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손님으로 또 주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희 씨도 아이들의 놀이에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저것 요구사항 많은 까다로운 손님으로 말이죠. 요즘 신상이 뭐예요? 요즘 유행하고 잘 나가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왠지도 얘기해야죠. 왠지. 반반 왜 반반이 유행이에요? 반반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주황색 차 없어요? 준범이는 주황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주황색 차가 하나도 없네요. 주황색 차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직감한 아이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손님의 요구에 대처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제 한 상황을 두고 어떤 아이는 뭐 돈을 깎고 어떤 아이는 그 물건이 없다는 걸 캐치해서 갖고 오고 이거를 풀어가는 과제들 다른 거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중에 AI가 다 해준 세상이 올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놀이나 뭐 내가 주도적 조절 이거는 그 어떠한 기계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 준범이의 그 어린 영유아 시기, 유아까지 정말 잘 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영유아 교육에서 놀이가 중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지고 있는 놀이와 교육에 대한 심상은 약간 눈송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송이는 사실 공통적으로 육각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눈송이가 자라나는 것들은 다 달라서 세상의 모든 눈송이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즐겁게 영유아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놀면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어떤 것들 정해지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좀 자라나게 하면 비슷한 가치는 충족이 되지만 그 펼쳐지는 모양새들은 되게 변화무쌍하면서 또 아름다울 수 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죠? 영유아학교 체험을 이제 막 마친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이 표정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하루 참 재미있었다.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웠다. 영유아학교 체험의 모든 과정을 함께한 현희 씨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아이들은 거의 표정이 답이다. 그냥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우선 너무 밝아. 그러니까 이 놀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이 아이들을 약간 신명나게 하는지 좀 느꼈고 그게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작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또 이런 퀘스천을 좀 남기면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건 아이의 행복인 거야. 행복하다는 느낌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렇다면 행복했을 때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좋은가? 좋은 거? 어떨 때에서 하는 좋은데? 놀이터에서 놀 때, 그림 그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거.